단 하루 만에 세계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던 그날 기억하시나요? 오늘 바로 그 극적인 하루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배럴당 $100. 이게 바로 모든 위기의 도화선이었죠. 날짜는 2026년 3월 13일. 바로 이날 정말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어떻게 저 멀리 중동에서 터진 불꽃 하나가 아시아 경제 전체에 불을 붙였는지 그 시작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던진 이 초강경 대응선언. 이게 유가를 미친 듯이 폭등시키고 시장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바로 그 방아쇠였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대폭락장이었죠. 아시아 시장이 그야말로 핏빛으로 물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역시 아시아 시장의 개장을 알리는 일본이었어요.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1.16%나 뚝 떨어지면서 오늘 정말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 공포의 바통은 바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코스피는요, 일본보다 더 크게 1.72%나 주저앉았어요. 투자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어붙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중국 시장도 이 흐름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0.82% 하락하면서 결국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파랗게 질린 채로 장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다 내던지고 일단 달러부터 쥐고 보자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그냥 곤두박질 친 겁니다. 엔화는 3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갔고 원화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똑같은 폭풍을 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나라별로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대비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일본의 상징적인 기업 혼다가 무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진 바로 그날이에요. 한국에선 대우건설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에 주가가 27%나 폭등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일본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미국이 슈터 301조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너네 무역 관행에 맘에 안 드니 조사 좀 해야겠다 하는 건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더해버린 거죠. 안 그래도 불안한데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근데 중국은 또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장 전체는 침체 분위기였는데도 유독 이 기술 분야, 특히 AI 쪽에서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혼자 반짝이는 불빛들 같았죠. 자, 시장이 이렇게 제멋대로 요동치니까 각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제 정책 당국이 어떻게 이 경제적 파장을 막아보려고 뛰어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두 개입입니다. 일본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직접 돈을 풀기 전에 말로 먼저 시장에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거야.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선다 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시장의 패닉을 좀 진정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감했습니다. 무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정부가 기름값 이 이상은 절대 못 올려 하고 가격의 상한선을 못 박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이 에너지 위기에 직접 개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가지고 있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서 급한 불을 끄려 했고 한국은 아예 가격의 상한선을 그어버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죠. 자,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죠? 이제 이 혼돈의 하루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최종 성적표를 한번 매겨볼까요?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 패자는 사실 좀 명확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란 공포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동차, 반도체 같은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원자재 가격이 뛰니 석유화학 업계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가 폭락해버린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가장 큰 패자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혼란 속에서 의외의 승자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위기 때마다 몸값이 치솟는 건 미국 달러였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분야들이 있었어요. 바로 수출 기대감이 폭발한 한국의 원전과 건설, 그리고 독특한 협력 소식이 들려온 방산과 AI, 또 중국의 기술주들이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쭉 따라와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에서 과연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